우리 빌딩 수사대가 구청에 가서 한번 이거 한번 조사 들어가 보자. 한번 가서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빌딩 수사대 박반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최근에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신축까지 하신 분이신데요. 저희가 정말 궁금한 사람이죠. 대표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용인 쪽에서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민호라고 하고요. 사실 처음 왔고 유튜브 촬영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딩의 필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같이 공부하고 빌딩의 A부터 Z까지 저희가 함께하는 그런 빌딩 수사대입니다. 여기도 건물을 샀었어요. 몇 년 전에 샀었죠? 처음은 8년 전이 8년 전에 사고 역삼동은 4년. 그거 하나를 잘 사서 두 번째 건물 거기에 대출을 첫 번째 건물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모든 대출을 어느 정도 다 상환을 하면서 두 번째 건물을 또 투자를 했어요. 나이가 아마 좀 비슷할 거예요. 40 나이 아니 하여튼 뭐 이거 언제 매입을 하셨죠? 제가 이제 올해로 3년 된 거죠. 멸실 1년 걸리고 그러니까 명도까지 1년 정도. 명도는 의외로 빨리 됐어요. 명도 조건으로 산 거였기 때문에 살 당시에 그러면 근생이 전혀 아니었고 주택이 몇 명 있었고 밑에는 근생이었는데 그때 그 용도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제가 했지만 그래도 협의가 된 상태였고 부동산 수수료는 주택으로 냈어요. 잔금 시점에는 근생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좀 잘 이야기 돼가지고 주택으로 내가지고 좀 기분은 좋았는데 당시에 그 평당가가 제가 잘한 단간지는 잘 이제 지켜봐야죠. 그럼 3년 전에 매입하셔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까지 하면서 명도까지 다 진행하셨는데 지금 이제 완공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준공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혀 생각 못한 그 기간이 소요됐고 또 멸실하려고 할 때 허가 받는 게 있었는데 해체 심의 같은 거 예, 말씀하세요? 해체 심의가 몇 번을 리젝 당하고 신축보다 해체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해체 심의를 받는 데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심의 받고 뭐 하는데 한 8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땅에 지하수가 있느냐 없냐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반은 없었고 근데 이게 강남 대지다 보니까 이 동네에 지하가 잘 없대요. 파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땅이 너무 물르다. 이 해체하시는 분도 좀 불안했는지 해체를 100이라고 하면 90까지만 하고 가버렸어요. 나머지 10 정도의 일을 시공사한테 떠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공사에서 하는 말이 처음에 뭐 CIP를 대충 이렇게 감으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공법을 바꿔서 팽이 공법이라고 해서 팽이 모양으로 된 거를 한 수천 개를 박았어요. 수천 개를 박았다고요? 예, 팽이가 그렇게 안 커요. CIP는 이렇게 막 기둥으로 막 담는 거고 바닥이 물다 보니까 팽이를 더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팽이끼를 이렇게 모으면은 그게 더 안전하대요. 단단해지고. 이게 물이 있으니까 이게 집안이 약하니까 팽이로 완전히 다 하고 팽이 사이의 틈새 정도는 공구리로 막아지니까 그러니까 뼈대가 팽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뼈처럼. 그러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드셨겠네요. 그렇죠. 생각지 못한 금액들이 추가됐고 공사 계약 금액보다 20% 정도는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심의 과정에서 리젝이 여러 번 돼서 8개월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 집안에 대한 컨펌이 안 떨어져서 그것도 지연이 된 거예요. 해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크기의 포크레인이 들어오느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심의를 막 하는데 기계 차이가 일단 너무나 심했고 도로가 또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니었어가지고 그 기계 크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해체 심의가 좀 이렇게 오래 걸리신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 빈번하게 해체 심의를 했다면 요즘에는 해체 심의위원회가 좀 간헐적으로 열리고 이번에 밀리면 또 한두 달 기다리고 또 밀리면 한두 달 기다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걸리시지 않았나. 빌딩을 사는 것도 사업인 거고 이렇게 해체 심의가 오래 걸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건물주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건물 짓는 사람이 한 번에 끝나는 거지만 이게 전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청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빌딩 수사대가 구청에 가서 한번 이거 한번 조사 들어가 보자. 한번 가서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담벼락이 오래됐잖아요. 그럼 담벼락을 서로 허물자 이런 대화는 안 근데 해보셨나요? 이게 허물고 더 좋게 해주겠다 해도 기존 사람들은 그거 자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따끈따끈하게 건물을 신축하셨는데 건물 소개를 좀 큰 누나 소개해준 부동산을 통해 샀는데 이 건물을 샀을 때는 연립주택이었는데 다가구택을 제가 이걸 근생으로 바꿨을 때 사무실로 두기에는 이게 구조가 전혀 안 나오겠더라고요. 멸실했다가 신축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가운데 계단이 있는 걸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근생으로 바꿔서 예쁘게 할 자신이. 신축이나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이나 한 30-40%밖에 차이 안 나길래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신축을 안 했던 이유는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많아야 700이면 됐었거든요. 지금은 뭐 적어도 1000만 원, 욕심내면 1100 들잖아요. 근데 한번 올라간 건축비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 인건비가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앞두고 진 부분이 많아요. 전기 콘센트 하나만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천장은 왜 저렇게 굳이 올드하게 했을까? 아, 여기다 좀 전등 좀 더 빼놓을 걸. 그들한테 그것만 말했어도 됐는데 설계사도 잘 만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때 이 경험을 녹여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신축으로 도전을. 되는 데까지 해보고 아니 도망가든가 해야죠. 이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드셨을 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유가공 회사 법인으로 이걸 사게 됐고,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인가를 낼 때 취득세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행히도 처음 법인이 비과밀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어요. 육가공하는 그 회사가 5년 지났잖아요. 그 회사로 지금 건물 산 거 아니에요? 샀는데 지점 등기를 하면 안 돼요. 지점 등기를 하는 순간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인은 비과밀 지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과밀 지역이니까 지점 등기를 하는 순간 취득세 중과가 돼요. 건물을 살 때 대출을 한 몇 프로 정도 혹시 건물 자체에서 7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쳤을 때 나머지 30%의 제 현금이 필요했을 텐데 나머지 20% 정도는 제가 자가로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를 제공했어요. 공동담보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공동담보로 시설 자금을 일으켜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대출을 또 받으셨잖아요. 시설 자금이 시설대가 70%까지는 건축 공정에 따라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인해서 제가 운영하는 돈으로 메꾸게 된 거고 전체 신축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계약을 썼는데 이제 마지막 한 2개월 남겨두고 2억 한 초반대 추가가 됐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한 20억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 80%는 대출이 70% 대출. 어려운 역경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도 그렇고 그걸 다 거치고 이제 준공을 일주일 앞두고 계신데 임대 부분 저는 빈 건물이 있는 거를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경기도 별로 안 좋고 부동산 중개 법인들 만나보면 매칭이 된 적은 잘 없어요. 다행히도 또 지인 중에 한 명이 이걸 통으로 쓸 사람도 생겼다. 준공하면서 몇 층은 들어오기로 했고 2달 있다가 또 꽉 채워지기로 해서 와 축하드립니다. 와. 신축 건물들이 임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강남도. 대출 이자와 이거 렌트를 비를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준공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그게 벌써 세팅이 끝났다는 거는 정말 럭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여러 군데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요즘 워낙 미디어가 발달돼서 전화 오면은 다들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본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로컬 같은 데 가도 예전 같으면은 되게 반겨주셨는데 반겨주시질 않더라고요. 이제 알게 된 지인이 잘 맞춰주셔가지고 책에서 보는 것보다 더 따끈따끈하고 새로운 진짜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하고 의뢰인이 오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자, 앞으로 임대 맞추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를 활용을 해주세요. 혼자서 많은 변호사나 세무사나 구청의 뭐 관계자들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대리 수사를 해줄 수 있다. 하시는 사업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 전이면 이제 빌딩 빙하기가 막 시작되려고 했던 그 어려운 시기였는데 또 그 어려운 시기 다 이겨내시고 신축하시고 임대 맞추시고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있던 걸 그냥 그대로 말한 거라서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고 정말 경험해봐가지고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중을 저희가 좀 덜어줄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빠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여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빌딩 스타되는 의뢰인의 제보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